봉지욱 기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봉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명절 마지막 날 네. 이렇게 아침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래도 비교적 닷새나 되는 긴 기간이어가지고. 예. 한 이틀 밤 샜는데요. 예? 샌 이유가 예. 저희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네네. 그리고 한상진 기자 예. 그리고 저 네. 이렇게 세 명이 압수수색 예. 플러스 네. 출국 금지 당했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진짜. 재판에 넘겨졌고. 아, 근데 이제 김용진 대표가 사실은 계속 책을 써서 기록을 남기자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바쁘고 하니까 안 썼어요. 예.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김용진 대표가 알라딘이란 그 온라인 서점 네네, 있잖아요. 서점 있죠. 알라딘의 북펀딩을 하겠다고 올려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냥 기자들 동의 없이? 그러니까 저는 책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북펀딩을 딱 보니까 10월 7일에 배송이 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랑 한상진 기자는 밤을 새야 되네. 난리가 나서 지금 한상진 기자 지금도 쓰고 있을 겁니다. 김용진 대표는 본인이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세상에. 자기 파트는. 예, 그리고 아니, 이제 저희는 저희 파트를 예. 지난 토일 월화 이렇게 네. 해서 지금 쓰고 오늘도 마저 좀 써야 됩니다. 세상에 이게 명절 연휴가 아니라 네. 노동하는 연휴였던 거네요. 밤새우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초유의 기자들에 대한 기자 8명과 뭐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압수수색에 따른 통신 영장, 통신 기록 조회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신 가입자 정보 조회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뭐 맞아요. 3천 몇백 명이 다 맞습니다. 나왔는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올해 1월에 한 것만 3천 명이 넘고요. 지난해 10월, 11월, 12월에 저에 대해서만 4번을 더 했어요. 세상에. 네. 그리고 김용진 대표도 우리 다 당한 거 말고 네, 또 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가 된 게 올해 1월부터 검찰이 그렇죠. 한 게 통보가 되는 거고 이전까지 한 거는 통보가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예. 처음 우리가 그런 문자를 받고 당황을 했는데 사실은 음성적으로 계속 통보까지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내 번호가 검찰에 제공이 돼도 내 가입자 정보, 주민번호, 주소가 제공이 돼도 여태까지는 통보조차 안 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저희 피의자들이 기자들이었잖아요.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대선 후보 검증한다고 그 기자들 압수수색하고 통신 조회하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 출국 금지까지 해서 여름 방학 때 애들 데리고 어디 네. 나가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저희가 당했는데 예. 출국 금지도 원래 바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3개월 유예가 있어요. 통보의 유예. 중대 범죄예요? 예, 중대 범죄자들. 국가 안전 보장이나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안 알려주고 3개월 동안 유예를 하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출국 금지를 당했는데 몰랐어요. 그래갖고 올해 1월달에 처음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에 재판에 넘기면서 출국 금지를 또 풀었더라고요. 풀었어요? 어머. 근데 전에는 저희를 이제 중대 범죄자라고 하고 네.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국기문란 사범으로 하다 보니까 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출국 금지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 같고. 예. 근데 여러 가지 있었고 저희 집에 이제 배달 오시는 그 집배원 예. 이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되게 궁금해요. 중대 범죄자. 야, 이 집은 중대 범죄자가 살고 있어. 막 이런 거잖아요. 검찰과 지금. 법원에서 매달 4일에 저에 대한 예. 이제 출국 금지 연장 통보를 예. 1개월 단위로 합니다. 세상에. 한 번에 6개월 출국 금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 1개월 하고 1개월 하고 이게 이제 아우, 피 전에는 말리네, 진짜. 6개월 1년씩 하다가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 인권 유린이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인권 유린이에요. 매월 매달은 4일에 다음 달은 풀리나 그렇죠. 또 걸렸네. 네. 다음 달은 풀리나 또 돼 있네. 이럴 그러니까 매월 4일에 집배원 아저씨는 저를 만나면 저한테 저 없으면 이제 출근해 예. 있으면 전화하시잖아요. 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거? 자꾸 저기 출입국관리소에서 뭐 와, 중앙지검에서 뭐 우편 와.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 아저씨한테 물어봤죠. 저번에 네. 통신조회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혹시 집배원 아저씨 예. 저한테 전화 많이 하셨잖아요. 예. 혹시 돼 있는지 통신조회 당한 거 통보 아니지? 문자 왔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다 하면서 바쁘다고 가시더라고요. 아니 참 이런 겁니다. 멀쩡한 기자를 취재 활동 열심히 해서 진실 보도하려는 기자를 중대 범죄자를 만든 게 바로 윤석열 정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사실 추석 연휴마저도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고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압수수색 도대체가 그렇죠. 네. 이거를 어떻게 사실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야죠. 예. 오늘 아침에도 저희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들었죠. 왜요?
제가 이제 집에서 안 하고 작업을 밖에서 했거든요. 밤새 못 들어갔어요. 집에 그러니까 집에 아침 6시에 들어가서 지금 씻고 여기 온 거예요. 왔는데 어떡해. 이제 집에 안 들어왔다 한 소리 들었고. 네. 근데 저희가 굳이 이거를 책으로 남기려고 하는 이유는 네. 저희 사건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압수수색이란 게 일반적으로 변호사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요? 특수부 검사 정도, 현장에 많이 나가본 특수부 검사 정도인데 특수부 검사라는 게 한 1% 되나요? 전체 검사 중에? 글쎄 몇 명도 안 되는 것 1% 같은데. 정도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정말로 압수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압수한 우리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져가서 포렌식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저희가 이번에 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어권, 윤석열 정권에서는 누구나 압수수색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방어권, 우리는 그렇다면 이 무도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어떻게 방어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꼭 필독서로 좀 권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 출간은 안 됐고, 네, 지금 쓰는 중이니까. 알라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예. 알라딘 북펀드에 가보시면 예. 미리 저희 책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출간되자마자 이렇게 바로 배송을 배송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라딘 검색하셔서요. 알라딘 북펀드에 우리 뉴스타파 대한민국 유일하게 99% 시민들이 광고 안 받는 회사예요. 저희는 받고 싶은데 광고가 없는 회사고 뉴스타파는 광고를 정책적으로 받지 않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되는 회사고, 이 회사에서 봉지욱 기자, 그다음에 한상진 기자, 그리고 김용진 대표 세 분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만 그 책을 내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북펀드에 많이 가입해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추석 연휴에 아이들하고 말모이 영화 다시 봤어요. 식구 넷이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자기가 말에서 떨어지면 그 사관한테 와가지고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 알리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하면 사관은 알았다고 하고 왕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까지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엄청난 기록 문화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윤석열 정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이런 압수수색이 있었다라는 걸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용진 대표가 기자들은 힘들겠지만 생각은 잘하셨다. 아니, 이제 이런 저희한테 생각이 쓰라고 듭니다. 계속 한 6개월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뭐 안 쓴 저희 잘못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라도 써서 빨리 출간을 하고 또 북토크도 뭐 하고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우리에 대한 그 피의자들의 검찰 수사를 받는 분들의 방어권이 너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내일 장윤선 기자의 집에 압수해 검찰이 닥쳤다. 네. 영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영장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영화에서 자주 보잖아요.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해서 고지해야죠. 당신은 뭐 변호사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묵기권을 행사할 수 네.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당신이 한 그 발언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지를 그렇죠. 고지를 하는데 해야죠. 저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에서도 이런 미란다 원칙 같은 고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그냥 수많은 우리 시민들은 네. 검찰이 와서 윽박지르면 자기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면 앞에서 풀어서 줍니다. 그렇죠. 이걸 풀어서 줘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심지어 변호사분도 이런 적이 있어요. 어머나. 네. 검찰이 요구하면, 검사가 우리는 요구하면.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안 풀어도 된다는 근데 사실을. 막상 이렇게 닥치면 심지어는 풀어서 주세요로도 하지만 네. 봉지욱 씨, 그 마지막 통화 가장 언제 했어요? 우리 그거 확인하니까 한번 확인 좀 풀어보세요. 해보세요 하잖아요. 예. 그럼 제가 만약에 패턴으로 잠금을 예, 설정했다. 예. 패턴을 풀잖아요. 예. 그럼 뒤에서 다른 수사관이 이걸 봅니다. 패턴을. 네, 우리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봐버렸다. 그러니까 여세요, 열어서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야. 휴대전화가 열리지 않으면 예. 포렌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휴대전화를 복사를 하는 게 포렌식인데 정보를 빼내는 그렇죠. 예. 게 내 휴대전화가 2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특수기호로 잠겨 있으면 지금 기술로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저희가 아마 책에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기자 탄압이, 언론 탄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그 귀착이 되는지 검찰이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연휴 시작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 20% 갤럽 조사 기준입니다. 그리고 MBC도 그렇고 월요일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취임 후 최저치를 계속 찍고 있어요.
기자 봉지욱 입장에서 볼 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희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의 그 수사 기록이 6만 쪽 정도 돼요. 네. 6만 페이지 제가 이제 좀 뒤늦게 저는 최근에 뭐 다른 보도 대북 송금 뭐 이런 보도를 하느라고 늦게 봤는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제가 나와서 네, 그 처음에 압수수색 당하고 했을 맞아요. 때 작년에 인터뷰했었죠. 그거를 검찰이 네, 검찰청 속기사로 하여금 예. 녹취록을 만들게 해서 아, 그걸 진짜?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봉지욱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JTBC 검찰이 우리 프로그램을 그렇게 세게 모니터하고 있었던 거예요? 속기사까지 제가 1시간 고용해가지고? 14분을 했는데 네. 그 전체를 다 속기를 풀어가지고 JTBC 참고인으로 나온 기자들한테 그 질문을 해요. 봉지욱이 여기 나와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와, 나 이거 오늘 처음 듣는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안 거예요. 예. 그 수사 기록을 보다 세상에. 보니까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이게 비정상적인 국가라. 그러니까 지금 정상 사회가 아닌 건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느끼잖아요. 예. 근데 저는 요즘 또 드는 생각이 예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불량 국가라고 맞아요. 지목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자유와 인권이 짓밟히고 예. 개선이 되지 않는 나라, 그래서 너희는 불량 국가야. 라고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저는 비정상 국가를 넘어섰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북한과 다름없는 불량 국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로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는데 27%니 20%니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거의 대통령을 탄핵했어요. 네. 믿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아, 그렇죠. 최근에 또 그 젊은 친구들이 뭐 집을 살려고 네.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서 맞아요. 대출을 난리가 못 받았고 났었잖아요. 지금 난리가 예. 난 상태잖아요. 예. 그게 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장. 이 한마디에서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이 무너졌다는 것은 의료 대란만 봐도 그렇죠. 네, 그렇죠.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그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정부에 대한 가장 꼴찌 어디를 제일 믿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통령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국회가 올라갔어요.